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대전 태평동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지요. 네, 어제 중부경찰서가 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60대 남성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이 혐의로 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용의자 전 씨는 지난 1월 23일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 최모 씨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치고서 달아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최 씨는 이 행인에 의해 발견돼서 응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무면허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사고 현장 인근의 그 폐쇄로 이 100여 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전날 밤에 이 충북 영동에 있던 전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해 벌점 누적으로 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인 줄 몰랐다. 야생동물을 친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잡무를 대폭 줄여주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교진 이 세종시 교육감이 일선 학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육 다른 교육감보다는 좀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육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물론이고 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일도 추진해야 된다면서 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 교실 기자재 유지 관리라든지 뭐 소방이나 전기 엘리베이터 등 어떤 법정 시설 관리라든지 또는 학교 이 환경 관련 업무라든지 교육 공무원들 이 채용 및 배치 이런 학교에서 해오던 7가지 업무를 모두 교육청으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업무들 말고도요. 네. 교육청이라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뭐 필요하니까 이거 통계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거 집계해서 다음 주까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거절하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당장 학교 업무만 해서도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게 다 잡무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 잡기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은 급식을 누가 몇 명이 받느냐, 우유를 누가 먹느냐,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보통 보내라고 네. 했는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각종 정보를 교육청이 앞으로는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또 어떤 사업비의 정산 자료도 좀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위임 전결 사항을 좀 개정을 했고요. 또 가정통신문 작성의 간소화라든지 아무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좀 집중했고요. 끝으로 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 문화도 바꾸기로 했는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인격 존중 호칭을 사용하게 하고요. 또 결제라든지 보고 형태 등을 좀 개선하는 등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또 확인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 인사들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아무튼 좀 변화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호칭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선생님들에 대한 호칭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젊은 선생님들한테 어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친하다고 해서 누구야 이런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학교 내에서만큼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을 최대 30%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네요.
네, 이 한국기계연구원의 그 김동훈 박사팀인데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능동 제어 선행기술 연구를 통해서 아파트 및 이 건물 층간소음을 실험 우선 장치 기준으로 해서 한 30% 줄이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공작기계 정밀 가공에서 이 진동을 줄여주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과거의 마감재나 건축 방식으로 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존 방식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능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층간소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개발이나 이런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 사이에 층 사이에 공간을 채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요. 또 마감재를 두껍게 했을 경우는 이 바닥이 단단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좌식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또는 층간 소음 방식을 어떤 건물 어떻게 보면 이 층간의 채움 방식 같은 경우는 하중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안전성이라든지 추가 비용 발생했는데 김 박사 팀이 이번에 연구한 것은 진동 자체에 주목을 한 건데요. 이 진동 그러니까 공작기계 이 정밀 가공 능동 보정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동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어떤 절삭 가공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진동수를 낮추는 방법인데 이것이 지금 건축에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 고물을 팔아서 모은 1억 원 가까운 돈을 기부한 분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부자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름이나 나이, 성별, 사는 곳, 일체를 지금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러난 건 없는데요. 다만 대전 중구청이 엊그제 익명의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예비 대학생 100명에게 100만 원씩을 전달한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부자가 이 과거에 이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다는 점하고요. 현재도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지금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한 여중생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서 진한 감동을 또 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여중에 다니던 고 김민지 양이 주인공인데요.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김민지 양이 이 4명의 환우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충남 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김민지 양은 지난달 26일 날 그러니까 식사 뒤에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검사를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서 27일 날 뇌사 판정을 받았고 투병해 오다가 지난 2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게 따님 이런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다 또 학교에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셨다고요? 네, 사실 우선은 이 장기 기증 부분을 결정할 때 부모님 참 대단한 결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민지 양이 학교 성적도 우수했지만은 이 또 댄스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 이 댄스 동아리 혼상이라는 팀에서 이제 한 3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뭐 각종 전국대회도 많이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어떤 이 댄스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일부를 지금 내놨고요. 앞으로 계속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기탁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김민지 양이 활동을 했던 그 댄스 동아리 이름을 따서요. 혼상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민지 양의 하늘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0분.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대전일보는 지령 2만 호를 기념하는 특집 판을 발행을 했는데요. 네, 일면의 편집이 재미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의 양승조 의원, 천안이 지역구죠. 양승조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윤준호 성광창호 대표가요,
기술 경영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홍성 출신의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이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지금 입후보했는데요. 지역 경제가 지금 경제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중소기업 중앙회 하면은 사실 중소기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는데 여기에 우리 충남 지역, 대전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출신 기업인이 탄생할까 해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를 딛고 박사학위를 받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혁 씨라고요. 중학교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1급 휠체어 장애인이 됐는데요. 이 장애를 극복하고 한남대학교에서 내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의지입니다. 근데 작년에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건양대학교 병원의 이진환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진환 씨가 최근에 시행된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요, 소아과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대전에서 좀 근무를 하셔서 우리 대전 사람들도 좀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대전 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에 유광훈 씨가 선임이 됐네요. 타이어뱅크 김종규 회장이요.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의 타이어를 몇 개 기타겠죠? 100개. 값으로 따져보니까 1,300만 원 상당을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요즘 조선일보가요, 이 6075에서 신중년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썩 와닿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들러오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은퇴한 뒤에, 그러니까 밥줘, 마누라한테 밥줘 하면 안 된답니다. 내가 밥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부부 사이가 지옥에서 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나만의 시간을 공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 관계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주보지 말고 옆으로 앉아라. 얼굴 보다가 되레 감정 싸움 한다네요. 외출을 하는 아내한테는 언제 와 이런 거 물으면 빵점이라고 합니다. 내 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다녀와 이렇게 해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아내를 상사처럼 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화병의 구할은 남편 때문이라고 하네요. 참 불만 들어주고 말은 다정하게 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부영 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상 플러스에서 마치겠습니다.